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스 강원 고입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월드소프트의 강형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용 그 업무 처리 절차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매년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고, 올해 그렇게 고등학교용은 크게 이제 변경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진행하는 부분을 좀 보시다 보면 금방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처리하시는 업무 메뉴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실 때 지금 이건 테스트 시스템이라서 모든 메뉴가 나와 있지만 고등학교 전기고라든지 비평중 고등학교라든지 선생님들이 보실 때 고입 전형관리 고라는 메뉴, 요 큰 메뉴 하나만 이제 업무 처리를 하는 메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고입 자료 출력 B라는 메뉴도 있을 텐데 이거는 출력물이라든지 이 나와 있는 대로 접수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메뉴는 고입 전형관리 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뉴를 처음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메뉴는 진행 단계 관리 고라는 메뉴인데, 이 진행 단계 관리 고라는 메뉴는 실제 업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그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업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입시 처리 착수와 원서 등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시작으로 되어 있어야지 해당하는 학교로 중학교에서 이제 원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원서 등록이 이 진행 상태가 시작이 아니라 준비나 완료로 되면은 중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제 원서를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정 결과 공개가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중학교에서 쓴 원서를 사정 처리 합격 불합격 유무를 처리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공개로 마감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공개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업무가 다 진행하는 상태에서는 항상 비공개로 해놓고 처리를 하신 다음에 공개로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로 해놓고 처리를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개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개로 처리되면은 중학교에서는 이제 그 시점에 바로 이제 합격 유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처리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 원서 회수 일자 안내라고 하단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고나 이제 전후기고에만 해당이 되는데 전기고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후기고에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원서를 회수를 합니다. 이 회수라는 게 그 원서 내용 자체를 초기화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정기 원서 회수가 되면은 그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평준이라든지 후기 평준하고라든지 원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기 원서 회수 일자를 확인을 하시고 그 이전에 합격 처리 마감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원서 회수 일자는 올해나마 이 12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에 이제 원서 등록 고라는 메뉴입니다. 이 원서 등록 고라는 메뉴는 학교로, 그러니까 정기고나 비평중 고등학교로 직접 원서를 등록을 할 때, 그러니까 중학교를 통해서 이제 원서를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직접적으로 이제 원서를 쓰는 그런 경우에 이 원서 등록 고라는 메뉴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는 검정고시나 이제 타시도 원서를 쓰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도 하나의 이제 중학교처럼 원서를 등록을 하고 등록한 원서를 고등학교로 제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기본정보 등록에서 지원자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기본 정보를 여기서 추가를 해서 내용을 다 등록을 하고 이제 그 이전에 일단 검정고시냐 타시도냐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이제 검정고시인 경우는 검정고시로 선택을 하고 타시도는 타시도로 선택을 한 다음에
주민번호 입력을 하고 졸업연도 입력을 한 다음에 석차백분율 내용을 입력을 한 다음에 저장하시면은 이제 저장하시면은 이제 타시도로 등록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이제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전기고다라고 한다면은 전기고의 원서를 쓰는 걸로 그 다음 탭 정기원서 등록 탭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비평준일 때는 뭐 당연히 비평준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원서를 등록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태로 제가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는 이제 임의로 이제 한두 개 등록을 해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원서를 체크한 다음에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상태가 전송으로 바뀝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등록한 다음에 전송까지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타시도도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원서를 전송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라는 화면에서 해당되는 원서를 접수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로 뭐 여러 건들을 등록을 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전송건만 체크를 한 다음에 접수를 하시면은 상태가 다 접수로 바뀌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중학교에서 이제 원서를 썼는데 쓴 내용이 뭐 이제 잘못돼서 뭐 반려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해당되는 건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유선으로 뭐 반려가 어떤 무선으로 이제 뭐가 오거나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려할 수 있는 건을 반려할 건을 체크를 하시고 반려 처리를 하시면은 접수가 된 건이라도 반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반려가 된 원서는 이 반려가 된 상태에서는 원서 마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원서 마감을 할 때 이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 반려 건은 꼭 중학교에서 해당되는 건을 고쳐서 이제 그 반려 상태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학년 1반 8번 어떤 학생이 지금 반려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중학교 화면인데 좀 전에 반려 처리하신 그 건이 이렇게 반려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학교에서 이 반려 상태로 남아 있는 건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로 등록으로 바꾼다거나 해야지 고등학교에서 이제 반려 건이 조회를 하시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반려된 건을 처리를 해서 다시 전송을 하거나 그때 이제 다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반려 건이 남아 있으면은 더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기원서가 이제 다 이제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건들을 처리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원서 마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원서 마감 내용은 이 해당되는 그 고등학교의 어떤 전형이 마감 처리를 하시면은 더 이상 이제 원서 등록을 이 해당하는 학교로 등록을 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원서 마감된 건은 어떤 이제 처리,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전형이 모두 마감이 된 건 아니고요. 원서를 더 이상 등록을 하실 수만 없도록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원서 마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하는 학교별로 이 원서 내용이 지금 완료가 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 업무에서 상태가 원서 등록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처리를 하실 내용은 합격자 등록을 사정 처리를 하시는 거죠. 전형별로 전기인 경우에는 전기고등학교에 합격자를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평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비평준 쪽으로 가서 이제 합격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합격 처리를 하기 위한 그 지원자 내신 성적이라는 화면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학교별로 지금 해당하는 학생의 성적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내신 성적 통지표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원자 성적 조회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하는 전형의 원서 쓴 학생의 이 석차 백분율과 내신 성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합격자 등록 및 마감이라는 화면에서 처리를 하시는데, 이걸 처리하실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여부가 항상 비공개로, 이 진행 단계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합격자 등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합격자 등록 화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체크를 하는 학생, 이 합격 유무, 합격 여부를 이렇게 불합격, 합격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체크를 하는 학생은 전부 합격이라고 이제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은 합격자가 등록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불합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불합격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좀 더 이제 합격 유무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합격 유무를 이제 체크 해제를 하시면은, 이렇게 체크가 해제되는 학생이 저장하신 다음에 합격 처리 마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학생들은 나중에 다 이제 불합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 점을 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합격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합격 학과는 지원한 일지망 학과를 모두 다 이제 합격 학과로 세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 맞게 이제 뭐 합격 학과가 일지망이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특성 이과가 아니라 특성 1과에 합격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합격 학과는 내용을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합격 학과를 등록을 하신 다음에 뭐 이상이 없다, 이 나머지 합격이라고 선택을 하지 않은 학생은 다 불합격자다, 이렇게 이제 그 선택이 된다면은 합격 처리 마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합격 처리 마감 하시기 전에 좀 주의하실 게, 합격 처리 마감한 내용은 다시 이제 취소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 처리 마감하기 전에는 나머지 항목들은 다 최종적으로 이제 검토가 다 끝난 이후에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감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합격으로 세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합격 처리 마감일이 세팅이 되고, 이상이 없으면 처음에 그 진행 단계 관리에서 이 내용을 공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릴 게, 합격 처리 마감한 이후에 이 내용이 뭐가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이걸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학교에서는 이제 그 마감 취소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합격 처리 마감한 내용을 좀 취소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감된 걸 취소한 걸 잠깐 보여드리면은, 교육청에서 이제 지금 마감 처리한 내용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다시 보시기에 마감 처리한 내용이 이제 없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내용을 다시 내용을 수정을 하고, 내용을 수정을 하고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격 처리 마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다시 이제 마감 처리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진행 단계 관리 사정 결과를 공개로 처리를 하면, 이렇게 처리를 하면 중학교 화면에서, 이거는 이제 중학교 화면이거든요. 정기비평준 사정 현황에서 이 사정 결과를 이제 보는 걸, 합격 불합격 유무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기고등학교 내용은 뭐 지금 이제 그 해드린 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비평준 쪽도 동일합니다. 비평준 쪽도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은, 전의고등학교인데 이제 비평준 쪽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잠깐 시스템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비평준 쪽은 메뉴는 다 동일하게 이 강원 고입에서 고입 전형관리 요 동일한 메뉴를 쓰고요.
진행 단계 관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비평준고 중에서도 전후기고 같은 경우에는 비평준고를 진행하시기 전에 이 전형을 진행하기 전에 전기에 마감한 내용을 초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이 전후기고 마감 초기화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후기고 같은, 물론 이제 그냥 후기고 전형만 하는 비평준고는 상관이 없는데 전후기고 같이 모집하는 학교는 전후기고 마감 초기화 버튼을 꼭 클릭을 하셔가지고 전기에 마감 처리한 내용을 초기화해 주신 다음에 이제 전형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게 이제 그 원서 등록이라는 화면은 이제 검정고시나 타시도생이 해당하는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할 때 이용을 하는 화면이고요. 똑같이 이 기본 정보를 등록을 하고 전형 구분을 비평준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나머지 정보를 입력을 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비평준 해당하는 학교에 응시분류를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상태가 등록인 건을 전송을 하고, 타시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건이 있으면은 체크를 하고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고랑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비평준고도 하나의 이제 그 중학교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상의 중학교가 전송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접수 부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비평준 쪽에 원서 접수, 전송한 내용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접수를 하고, 접수한 내용이 다 이상이 없으면은 더 이제 그 원서 마감을 하고, 원서 마감을 하면은 진행 단계 관리에서 이 상태가 이제 완료로 바뀐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등록 및 마감, 요 내용은 이제 뭐 정기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내용하고 다 동일합니다. 이제 전기 합격자 등록이 아니라 후기 합격자 등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똑같이 합격 여부만 등록을 하신 다음에 저장하고 마감 처리를 하시면은 합격 여부에 선택을 안 한 학생은 불합격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해당하는 업무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기고나 후기고나 다 동일하게 이 메뉴에서 합격 등록 및 마감한 이후에 합격 처리 마감까지 처리를 하시면은 모든 업무가 종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용 메뉴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